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저를 거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아들을 키운 사람이 바로 처음 보는 가정부였다는 사실이죠.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박진수입니다. 올해 65이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재벌 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텅 빈 사람인지를요. 3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죠. 제 아들 박지훈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2층 끝방으로 향합니다. 지훈이 방이에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대로입니다. 파란색 자동차 이불, 선반 위 장난감 로봇, 벽에 붙은 공룡 스티커까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방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닦았죠. 마치 지훈이가 곧 돌아올 것처럼요. 오늘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봤어요. 3월 15일. 지훈이 생일이었습니다. 35번째 생일이죠. 아니, 제대로 따지면 30번의 생일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요리사에게 미역국을 끓이라고 했죠. 지훈이 목까지 2그릇을요. 빈 의자를 바라보며 국을 떴습니다. 지훈아, 생일 축하한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30년째 똑같았죠. 국물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65살 늙은이가 아침부터 우는 꼴이 볼품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날 저는 지훈이와 백화점에 갔었죠.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장난감 코너에서 지훈이가 로봇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급한 전화를 받느라 잠깐만 있어. 아빠가 전화 좀 받을게라고 했죠. 고작 3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봤을 때 지훈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처음엔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훈아, 나와. 아빠 여기 있어. 대답이 없었죠. 매장을 뒤졌습니다. 층마다 찾아다녔어요. 방송을 했습니다. 경찰을 불렀죠. 지훈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10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제보 전화가 쏟아졌지만 전부 헛소리였죠. 사기꾼들만 들끓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거리를 헤맸어요.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아들 못 봤냐고 물어다녔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습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3년 뒤 아내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죠.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지훈이 꼭 찾아줘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홀로 남았습니다. 재혼 제안도 많이 들어왔지만 전부 거절했죠. 지훈이와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아픔은 그대로였어요. 어제 비서 김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가정부를 추천한다고 했죠. 회장님,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일솜씨도 좋고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정부가 자주 바뀌었거든요. 이 넓은 집에 혼자 사는 늙은이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오늘 아침 새 가정부가 출근했습니다. 최순자라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58쯤 돼 보였습니다. 인상이 선했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착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죠. 가정부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제대로 해주면 됐어요. 그런데 순자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우연히 2층 복도를 지나가다 지훈이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어요. 순자가 지훈이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인형을 정리하고
책을 가지런히 꽂아 넣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순자의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 아들 방을 정리하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장난감 로봇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날 이후 순자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다른 가정부들은 지훈이 방 청소를 꺼렸거든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순자는 달랐어요. 매일 아침 지훈이 방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마치 그 방에 영혼이라도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대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 몇 살이죠? 35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이와 같은 나이였거든요. 순자의 아들도 지금쯤 35이겠죠. 그 아들을 많이 아끼시나 봅니다. 제가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죠. 제 인생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자를 보니 묘한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겁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나 싶어 창문을 내다봤어요. 낡은 경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섰습니다. 순자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를 마중 나간 모양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1층 현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멈춰섰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민우야. 어머니가 들 수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순자 옆에 서 있었어요. 키는 한 180cm쯤 됐습니다. 단정한 체격에 깔끔한 인상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젊은 시절 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지훈이가 자랐다면 저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회장님. 순자가 저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이쪽은 제 아들 민우입니다. 짐 좀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민우라는 남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강민우입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민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죠. 민우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봤어요. 민우의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1cm도 안 되는 희미한 자국이었죠. 지훈이도 똑같은 곳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어요. 병원에 데려가 꿰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우의 귀를 봤죠. 왼쪽 귓볼 뒤쪽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별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복점이야라며 좋아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35입니다, 회장님. 35. 지훈이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생일이 언제죠?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3월 15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지훈이와 생일이 똑같았어요. 얼굴도 똑같고, 흉터도 똑같고, 점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생일까지 똑같았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죠. 저는 민우를 계속 쳐다봤어요. 웃는 모습까지 제 젊은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말투도 서 있는 자세도 어딘가 낯익었죠.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순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때 순자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운 걸 느꼈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봤죠.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요. 괜찮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민우 씨,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합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회장님 덕분에 좋은 곳에서 일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훈이도 저렇게 웃었습니다. 해맑게 순수하게요. 민우야, 이제 가자. 회장님 바쁘시다. 순자가 서둘러 민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네, 어머니. 그럼 회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민우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순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죠.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민우가 지훈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어쩌죠? 또다시 절망에 빠져야 한다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설탐정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실장은 30년 전 지훈이를 찾을 때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실장,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민우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십시오. 35살 3월 15일생입니다. 출생 기록부터 학교 생활, 가족관계까지 전부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드리면 될까요? 일주일입니다. 아니, 사흘 안에 해주십시오. 저는 다급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민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자란 지훈이를 상상했죠. 가슴이 뛰었어요. 사흘 뒤 이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강민우 출생신고 날짜가 1996년이었습니다. 민우가 태어난 건 1990년 3월 15일이었죠. 그런데 출생신고는 6년이나 늦게 됐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출생신고가 이렇게 늦었죠?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회장님. 이 실장이 말했어요. 최순자 씨의 남편은 1995년에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 전까지 강민우라는 아이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도 병원 기록도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민우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걸 알 수 없습니다. 1996년 갑자기 나타났죠. 마치 어디선가 데려온 것처럼요. 저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이 실장, 한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강민우의 머리카락을 구해주세요. 어떻게든요. 이 실장은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뒤 머리카락이 도착했어요. 저는 그걸 들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죠.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사흘 안에 해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절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30년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어요. 꿈속에서 민우를 봤습니다.
어떤 날은 지훈이로 나타났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으로 변했죠. 아침마다 눈을 뜨면 불안했어요. 혹시 민우가 지훈이가 아니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생각했죠. 만약 정말 지훈이라면요. 그럼 30년간 뭘 한 겁니까? 제 아들이 남의 손에서 자라는 동안 저는 뭘 했냐는 겁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순자는 그 일주일 동안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일은 똑같이 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불안해 보였죠? 가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도 순자를 피했어요.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서재에 틀어박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손이 계속 떨렸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참을 그 안에 앉아 있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방으로 갔죠. 문을 열자 의사가 일어나 맞았습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의사는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인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았죠.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죠. 그리고 그 문구를 봤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 눈앞이 하얘졌어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99.9%. 민우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65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 30년을 헤맨 슬픔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주워 담았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99.9%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죠. 민우가 지훈이다. 그런데 왜 순자 곁에 있는 겁니까? 왜 강민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죠? 순자가 뭘 한 겁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간 제 아들을 숨긴 겁니까? 30년간 저와 아내를 고통 속에 빠뜨린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자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사했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저는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재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 닫으십시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서재에 울렸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순자는 봉투를 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강민우와 저의 DNA 검사 결과죠. 99.9% 일치합니다. 부자관계라는 뜻이에요.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설명해 보시죠. 왜 제 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순자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말하십시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30년 전, 제 남편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남편이 회장님 댁 경비로 일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지훈이를 데려왔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유괴했다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순자가 울먹였어요. 남편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가난했죠. 빚에 쪼들렸어요. 남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훈이를 납치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궜죠. 계속하십시오. 남편은 몸값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순자가 흐느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갑작스런 뇌출혈이었죠. 운전하다 쓰러졌어요. 그래서요? 저는 어린 지훈이를 떠안게 됐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훈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한테 안겼죠. 그게 변명이 됩니까? 제가 소리쳤어요. 제 아들을 30년간 숨긴 게 그걸로 정당화됩니까?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자가 다시 바닥에 엎드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훈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저를 지옥에 빠뜨린 겁니까? 제 아내가 아들을 찾다 죽은 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당장 감옥에 보내드리죠. 회장님, 제발. 순자가 울부짖었어요. 민우만은 지켜주십시오. 민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우만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경찰 번호를 누르려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놨어요. 나가십시오. 회장님, 나가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을 찾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사흘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서재에 앉아 생각만 했어요. 순자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순자가 민우를 30년간 키웠다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민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순자를 대하는 태도도 다정했죠. 그게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키웠다면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일에 빠져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요. 아내도 그랬어요. 우리는 돈은 많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늘 유모나 가정부 손에서 자랐죠. 순자는 가난했지만 민우 곁에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더 답답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결심했습니다. 민우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아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를 불렀어요. 민우를 이리 보내십시오. 순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걱정 마십시오. 민우를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할 뿐이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우가 왔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보더니 인사했죠. 회장님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응, 잠깐 얘기 좀 하고 싶네. 서재로 가지.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따라왔어요.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민우를 소파에 앉혔죠. 저도 마주보고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우 씨, 갑자기 부른 이유가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민우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죠. 민우 앞에 놓았어요. 이걸 좀 보게.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네와 나의 DNA 검사 결과일세. 99.9% 일치하네. 부자관계라는 뜻이지.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자네는 30년 전 유괴된 내 아들 박지훈이네. 자네 어머니 최순자와 그분 남편이 자네를 납치했지.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제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앉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30년 전 3월 15일 5살짜리 아이가 백화점에서 실종됐네. 그게 자네일세. 아닙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민우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 출생신고가 1996년에 됐지. 하지만 자네는 1990년생이네. 왜 6년이나 늦었을까? 그건 민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자네 양아버지가 1995년에 죽었네. 교통사고였지. 그 전까지 자네 기록이 없어. 학교도 병원도요. 민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쥐고 떨고 있었죠. 자네 왼쪽 눈썹 끝 흉터,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네. 내가 병원에 데려가 꿰맸지. 귓볼 뒤 별 모양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민우가 자기 귀를 만졌어요. 이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맞네. 내 아들 지훈이에게도 똑같이 있었거든.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지훈이 사진을 꺼냈죠. 민우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자네일세. 민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이 아이가 저입니까? 그렇네. 5살 때 자네 모습이지. 민우가 주저앉았어요. 사진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미안하네. 하지만 사실일세.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민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민우야. 제가 불렀지만 민우는 뛰어갔습니다. 현관을 나가더니 차를 타고 떠났죠.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참 후 순자가 서재로 왔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말했네. 모든 걸 다.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우한테 연락이 안 됩니다. 당연하지. 충격을 받았을 거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자네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겠나? 순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일세. 저는 돌아서서 순자를 봤어요. 민우가 집에 가거든 연락하게. 내가 다시 만나야겠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우가 집에 왔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가겠네. 저는 차를 몰고 순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빌라였어요.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우 방이 어딘가? 저쪽입니다. 순자가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민우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 씨, 나일세. 문 좀 열게. 대답이 없었어요. 계속 두드렸습니다. 민우 씨, 얘기 좀 하세. 제발.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들어오십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이름도 생일도 어머니도 전부 거짓이었단 겁니까? 민우 씨, 저는 누구입니까? 강민우입니까?
박지훈입니까? 민우가 절규했어요. 35년을 강민우로 살았습니다. 갑자기 박지훈이 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우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사실이냐고 다그쳤죠.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민우 씨, 순자는 그분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민우가 소리쳤어요. 30년간 저를 속인 겁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거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우 말이 맞았으니까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은 이제 어쩌시려고요? 자네를 내 아들로 인정하고 싶네. 거절하겠습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강민우로 살아왔습니다. 박지훈이 될 수 없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저를 거부했어요. 민우의 거절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민우네 집을 나왔어요. 차 안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3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 방에 들어갔어요. 아니, 이제는 민우라고 불러야 하나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난감 로봇을 손에 들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출근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눈은 늘 부서 있었고 일하면서도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민우와 연락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친구 집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구한테 물어봐서요. 순자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회장님, 제발 민우를 만나주십시오. 민우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내가 만난다고 해결될까요? 민우는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도 쓸쓸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또 민우를 찾아 헤맸다고 했어요. 친구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민우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걸어갔어요. 민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민우도 순자도 저도 모두 고통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결심했어요. 순자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으십시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자, 민우 곁을 떠나시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민우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있으면 민우는 계속 갈등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민우 엄마입니다. 순자가 소리쳤어요. 30년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민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민우 없이는 못 삽니다. 민우는 제 전부예요. 그럼 민우를 평생 괴롭힐 겁니까? 제가 다그쳤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민우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민우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밤새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고 대학 등록금 벌려고 새벽부터 일했어요. 알고 있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게 유괴를 정당화하지 못하오. 당신은 범죄자요. 순자는 바닥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떠나시오. 그게 당신이 민우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요.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민우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만나고 싶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좋네. 언제 오겠나?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게. 1시간 후 민우가 왔습니다. 서재로 들어온 민우는 여인 얼굴이었어요. 수염도 자라 있었죠. 앉게.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박지훈이 아닙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네. DNA는 맞을지 모릅니다. 민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35년을 강민우로 살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박지훈은 없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민우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회장님은 제게 낯선 분입니다. 피는 이어졌을지 몰라도 정은 없어요. 시간을 두면 안 됩니다.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죄인이지만 저를 유일하게 사랑해준 사람입니다. 순자 말인가? 네. 저한테는 어머니예요. 민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납치한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저를 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곁에 남겠습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네 어머니한테 떠나라고 했네.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자에게 자네 곁을 떠나라고 했지. 그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그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제 가족입니다. 회장님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난자네 친아버지일세. 저도 소리쳤습니다. 30년을 빼앗긴 아버지라고. 내게도 권리가 있네. DNA만으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민우가 외쳤어요. 함께한 시간, 추억, 사랑이 있어야 가족이에요. 회장님과 저는 남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 저를 그냥 놔두십시오.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우로 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순자는 범죄자일세.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네. 그러십시오. 민우가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저도 각오했어요. 자네도 함께 무너질 텐데 상관없습니다. 민우는 눈을 떴어요. 어머니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우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회장님,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서재에 혼자 남았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 곁에 온 적이 없었죠. 창밖을 봤어요. 민우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널 지키지 못해서. 그날 밤 순자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습니다. 민우를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거부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떠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있으면 민우만 힘들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택을 나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순자가 걸어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순자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새 가정부가 왔지만 순자만큼 세심하지 않았죠. 저는 매일 지훈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난감들을 하나씩 만져봤어요. 로봇, 자동차, 공룡 인형까지요. 30년 전 지훈이가 이걸 갖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민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죠. 저를 거부한 채로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사설 탐정이 준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성장 과정을 조사한 거였죠. 천천히 펼쳐봤어요.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새 책가방을 메고 웃고 있었어요. 옆에 순자가 서 있었죠. 중학교 졸업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우가 교복을 입고 상장을 들고 있었어요. 반장이었다고 적혀 있었죠. 순자가 자랑스럽게 옆에 서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사진까지 있었어요. 민우가 캠퍼스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우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죠. 사진 하나하나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순간들에 저는 없었습니다. 민우의 첫걸음도, 첫 등교도, 졸업도, 입학도 보지 못했어요. 전부 순자가 함께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돈을 벌었죠. 빈집에서 술만 마셨어요. 사진을 더 넘겼습니다. 민우가 아르바이트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도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모자가 함께 고생한 겁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는 민우를 납치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였죠. 하지만 30년간 민우를 사랑했어요. 제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준 겁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지켜줬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잃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고민했죠. 복수입니까? 순자를 감옥에 보내는 거요? 아니면 아들입니까? 민우와 관계를 회복하는 거요? 둘 다는 불가능했습니다. 순자를 벌하면 민우는 저를 평생 원망할 겁니다. 민우를 얻으려면 순자를 용서해야 했죠. 새벽녘에 결심했어요. 저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복수보다 가족이 중요했죠. 아침 일찍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저택으로 오시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와서 얘기합시다. 1시간 후 순자가 왔습니다. 여인 얼굴이었어요. 일주일 사이 많이 늙어 보였죠. 서재로 오시오. 순자는 조심스럽게 따라왔어요.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순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보고 앉았죠. 한참을 말없이 순자를 쳐다봤어요. 순자, 네, 회장님. 당신을 용서하겠소.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당신을 용서한다고 했소.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소. 민우 곁에 남으시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저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눈물이 순자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용서하십니까? 저는 회장님 아들을 빼앗아간 죄인인데요. 맞소. 당신은 죄인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민우에게 줬소. 그게 사실이요. 사진 뭉치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봤소. 민우가 자라는 모든 순간에 당신이 있었소. 순자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 장씩 넘기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민우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알고 있소.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요. 민우를 위해서요. 민우를 위해서라고요? 민우는 당신을 필요로 하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친아버지라도 낯선 사람이요. 하지만 당신은 30년을 함께한 어머니죠. 순자는 계속 울었어요. 회장님, 대신 조건이 있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민우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오. 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당장은 아니어도 좋소. 천천히 시간을 두고요. 언젠가 민우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민우한테 회장님 얘기를 하겠어요. 고맙소. 저는 일어나 창문을 봤어요. 민우를 불러주시오. 내가 직접 말하고 싶소. 다음 날 민우가 왔습니다. 순자도 함께였어요. 셋이 서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우 씨, 내 말 좀 들어주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어머니를 용서했네.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네. 자네 어머니는 자유로운 사람이요. 회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말아주게. 저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장 아들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오. 그냥 가끔 만나자는 거지. 천천히 알아가고 싶네. 민우는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야, 회장님 말씀대로 해라. 회장님은 내 친아버지시다. 어머니, 엄마는 괜찮아. 회장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순자가 민우 손을 잡았어요. 시간을 가져라. 천천히 회장님을 알아가렴. 민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천천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제가 회장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기회만 주면 되네.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겠네. 그날 처음으로 셋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순자는 민우 어릴 적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녀석이 5살 때 강아지를 주었어요. 집에 데려와서는 꼭 키우겠다고 떼를 썼죠. 그랬습니까?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결국 제가 허락했죠. 그 강아지 이름이 뭐였더라? 초코였어요, 어머니.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초코. 15년을 살다 떠났지. 순자가 민우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민우의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듣는 게 좋았습니다. 천천히 민우를 알아가는 거였죠. 해가 지고 민우와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게. 제가 말했어요. 함께 저녁이나 먹지.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두 사람이 떠나는 걸 배웅했어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희망이 보였어요. 아직 멀었지만 천천히 가면 됐습니다. 언젠가 민우가 저를 아버지라 부를 날이 올 거라 믿었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약속대로 주 2회 저택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30분만 머물다 갔죠.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이제는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어요. 저는 민우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네가 3살 때 처음 자전거를 탔지. 보조바퀴 달린 거였어. 그랬습니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넘어질까봐 내가 뒤에서 계속 잡아줬지. 자네 어머니가 사진을 찍었어. 저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 있었어요. 3살배기 지훈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제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 아이가 저군요. 맞네. 그때 자네는 정말 행복해했지. 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요. 괜찮네. 저는 민우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도 함께 올 때가 많았어요. 순자는 민우와 함께한 30년 이야기를 들려줬죠. 민우가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어요. 선생님이 리더십이 좋다고 칭찬하셨죠.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이 녀석이 친구들을 잘 챙겼거든요.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꼭 도와줬어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민우가 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늘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순자가 민우를 잘 키웠구나. 착한 사람으로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우가 저택에 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민우 씨, 내일 시간 있나? 네, 괜찮습니다. 함께 어디 갈까 하네. 어디요? 자네가 다녔던 초등학교 말이야. 가보고 싶네. 민우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요? 자네가 잘한 곳을 보고 싶어서지.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죠. 다음 날 민우의 차를 타고 갔어요. 시내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였죠. 초등학교 앞에 차를 세웠어요. 주말이라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다닌 학교예요. 민우가 교문을 가리켰어요. 6년을 여기서 보냈죠. 우리는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민우가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기 철봉에서 친구들이랑 매달리기 시합했어요. 제가 항상 졌죠. 민우가 웃었습니다. 저 구석 벤치에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가져오셨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먹었죠. 순자가 학교까지 왔습니까? 네. 어머니는 제가 혼자 밥 먹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그렇게 해줬어야 했는데요. 학교에 도시락 가져다 주고 함께 밥 먹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에만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물었어요. 응, 괜찮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우리는 학교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민우는 계속 추억을 얘기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죠. 차에 돌아와 앉았을 때 민우가 말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왜? 함께 와주셔서요. 제 과거에 관심 가져주셔서요.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회장님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자네가 편해지고 있네. 천천히 가면 되지. 그날 이후 민우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민우는 제게 회사 일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사업은 어떤 건가요? 건설이지. 아파트도 짓고 빌딩도 짓고 힘드시겠어요. 익숙해. 40년을 했으니까. 민우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혹시 제가 회사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인가? 네. 어차피 회장님 아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민우가 수줍게 말했어요. 아직 아버지라 부르긴 어렵지만 회장님을 알고 싶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맙네, 민우. 저는 처음으로 민우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천천히 가르쳐 주겠네. 어느 날 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순자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이게 30년 전 지훈이가 갖고 놀던 겁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납치하던 날 지훈이가 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가져왔죠. 로봇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팔 하나가 부러져 있었어요. 평생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젠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로봇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지훈이가 이걸 갖고 놀았죠. 마지막으로 본 날도 들고 있었어요. 고맙소. 제가 말했어요. 이걸 지켜줘서. 며칠 뒤 저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자네 방이었네. 민우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째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 책상, 침대, 장난감들이 그대로였어요. 회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로봇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이게 자네 거였어. 순자가 돌려줬지. 민우는 로봇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지. 저는 민우 옆에 앉았어요. 민우,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세요. 호적을 바꾸면 어떨까? 민우가 저를 봤어요. 박지훈으로요? 아니, 둘 다 쓰는 거지. 제가 설명했어요. 법적으로는 박지훈이지만 강민우라는 이름도 함께 쓰게. 자네가 살아온 35년을 지우고 싶지 않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생각해보게. 강요는 안 하겠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인가? 네.
저는 박지훈이면서 강민우니까요. 민우가 웃었어요. 두 이름 모두 제 이름입니다. 저는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안아본 아들이었어요. 다음 달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았다고 발표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을 소개합니다. 박지훈, 강민우입니다. 민우가 제 옆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민우는 회사 경영을 배우며 후계자로 준비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30년간 어디 계셨습니까? 어떻게 찾으셨나요? 민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를 만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그날 저녁 3시 함께 식사했어요. 저택 식당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민우 생일이었거든요. 35번째 생일 축하하네, 민우.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아버지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우는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민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순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민우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을 납치했던 양어머니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지훈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민우의 방이라 불러야겠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찾았소.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30년 걸렸지만 드디어 찾았소.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소?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 그리고 용서로 이어진 가족이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용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댓글로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